그래서 언론들마다 보도가 됐어요. 예, 뭐 저는 예를 들면 곽규택 의원도 같이 정치를 하시는 분인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좀 상도위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도이가 없다. 그러니까 정치 테러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2024년 1월 2일 날 피습을 당해서 작년 초 목숨을 부산에서. 잃어버릴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1년 6개월도 안 된 일이었고요. 최근에 민주당으로 각종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보 자체가 그냥 아주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민주당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7건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착수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하고 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여야 모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게 맞다. 최대한 정부와 경찰이 이런 테러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다라고 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뭐 코스프레 한다. 이게 저희가 무슨 장난 같은 일이 아니잖아요. 예. 목숨이 오가는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리 선거라고 하는 서로 쌍방 간의 경쟁이 있는 겁니다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저렇게 공격하는 행태를 보면 저것이 정치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코스프레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이렇게 격화된 정치를 만들어냈던 여야 정치인들이 이제라도 서로 그런 부분들을 감싸 안아줘야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곽규택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네.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국민들을 갈라놓고 더욱더 경쟁을 만드는 그리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말을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앞쪽을 후보를 보면서 겨냥한 이야기까지 이야기까지 아울러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저게 직격탄인가요? 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매우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까 헌정사에서 말도 안 되는 내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란이 발생했다는 건 민주헌정을 파괴했다는 거고 민주헌정이 파괴되면 국민 기본권이 제약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깨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헌재가 또 이 대통령을 파면을 해서 전직 대통령이 됐고 그 내용을 보면 내란의 내용들이 거의 맞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재판에 올라가 있는데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주심 판사인 주기현 판사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예. 접대 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공개적으로 제기된 상황이고 네, 그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지금까지 70여 년 이상 일 단위로 계산하던 구속영장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시간 단위로 바꾸고 그다음에 온갖 재판 특혜를 윤석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한테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이 판사가 상식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주기현 판사가 재판을 하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의심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법원이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 재판과 관련해서 대법원장과 대법원 구인의 판단에 의하면 48시간 동안 6만 8천 페이지의 기록을 읽고 나서 네. 의견을 제출하고 9일 만에 2심에서는 무죄였는데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사법부가 제대로 된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가라고 예. 하는 의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이런 의심을 받고 있으니 스스로 깨끗해지는 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국민 어느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거기에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그런 제기를 하는 건 예. 상식적인데 언론에서 그걸 직격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것이 직격탄인지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발언을 틀을 통해서 자체만-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어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악법을 깡패처럼 통과시켰다. 역시 공세 수위가 높았는데 선거 국면에서 한 전 대표는 이 부분 민주당의 사법부 규탄 쪽으로 완전히 공세 수위를 좀 집중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깡패 수사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정치하셨으면은 동네 깡패처럼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본인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이 계속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건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예. 이걸 상식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는요. 이건 친위 쿠데타가 벌어진 겁니다. 친위 쿠데타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전직 파면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지금도 현직에 다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직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필두로 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으니까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했더니 국민의힘은 이걸 다 반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내란이 일어나게 되면 특검하는 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친위 쿠데타의 성격이라고 얘기한다면 검찰이나 경찰에게 수사를 맡긴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걸 끝까지 막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저희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지금 입법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소위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랑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 벌어지게 되면 예. 유력한 대통령 지지율 1위 후보도 소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을 확인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입법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헌법에 있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네. 해야 될 일인 것이고요. 여야가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와에 해당자입니다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야 다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면 여야 모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또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위 헌법 84조 같은 경우 소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과 네. 관련해서 기소 플러스 재판, 소송 절차까지 결합돼 있는 것이 예. 다수의 의견입니다. 근데 이게 명확치 않으니까 이거 명확히 하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럼 여야가 같이 토론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예를 들면 이재명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입법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선대위 언론특보로 나오시면서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준비 많이 하지 하실 않았습니다. 말씀이 상식적인 정말 말씀을 많은 드리는 것 겁니다. 같은데 상식적인 이런 말씀. 목소리를 꾸준히 높이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좀 품격을 지키세요. 깡패, 양아치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막 하시는 거 보면서 조금 전에도 이제 워딩에 아쉬움을 좀 아까 표하셨는데. 제가 볼 때 되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저게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 당시에 그 문제가 허위였다고 이 사건이 허위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선거 체제입니다. 과거랑 다른 체제예요. 그러니까 2달 반 전에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를 한 사람은 현장에 예.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들을 확인해 봤더니 명확하게 주기현 판사라고 하는 것들을 민주당 내부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도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걸 제기를 했다면 예. 어제 바로 주기현 판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다음 서울지법 같은 경우 공보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공보관이 확인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게 아니라면 그날 현장에 있었던 법원행정처장께서 법원행정처에 얘기를 해서 공보관을 통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야죠. 오늘 11시까지도 주기현 판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전 그래서 주기현 판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예.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기현 판사가 무엇인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 뭐 캐비넷 같은 얘기를 했었고 그 캐비넷에서 본인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사실들의 제보를 받았으니까 이걸 밝혀야 되는 거죠. 왜? 이 사건은 일반 사건이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벌이고 있는데 그 재판의 주심인 주기현 판사가 이런 네. 의혹에 휩싸여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죠. 사실이 밝혀지면 주기현 판사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민주당이 책임지면 되는 문제예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